대한증권 본사와 우리은행 본점 지하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거쳐간 곳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처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새 증가 인원 284명은 이번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천지가 지난해 말까지 중국 우한에서 활동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한에 있던 신천지 신도는 폐렴에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우리 정도가 안 했어.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와대가 한때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구부시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주재한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첫 물량이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수송을 맡은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와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구 경북 봉쇄 조치를 언급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확진자가 1,200명을 돌파한 오늘도 코로나19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달 20일입니다. 한 달 만에 사망자가 나오더니 이후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거죠. 오늘 하루 추가된 확진자가 280명을 넘었는데 일별로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단 오늘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김단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28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1,261명으로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지난 18일부터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고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20배로 급증했습니다. 오늘 하루 증가폭으로는 가장 큽니다. 대부분 추가 확진자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81%가 대구, 경북에 집중된 겁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12번째 사망자는 74 남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집중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나 아니면 전신 소견이 호전되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치사율은 1%에 가깝습니다. 특히 7명의 사망자를 낸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치사율이 6%를 넘습니다. 자연하게 조절이 안 되고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밥 먹고 밀접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13명이 중증 환자고 3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어느새 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강남구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오면서 송파, 서초구에 이어 강남 3구가 모두 뚫렸습니다. 확진자들은 호텔에 머무르며 결혼식도 가고 헬스장도 이용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송파구 9명, 서초구 3명 확진에 이어 강남구까지 강남 3구가 모두 뚫린 겁니다. 27세 남성 A씨는 신천지 교회 신도입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19일부터 논현동 누나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중구에 있는 호텔에도 머물렀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30세 여성 B씨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고 1년 전부터 지인과 함께 산 압구정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헬스장을 3차례 이용하며 개인 트레이너로부터 강습을 받았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B씨의 동거인도 의심 증세가 있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오늘 오전부터 이들의 주거지와 방문지에 대해 1차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확진자 동선을 더 정확히 파악한 뒤 이들이 방문한 곳에 상호명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서울 강북의 중심가 서울시청 근처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도 폐쇄됐습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가족을 돌본 직원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은평 성모병원 확진자도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 성모병원 응급실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이 늘어 모두 7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70대 남성 입원자와 퇴원 환자인 60대 남성으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시 휴업 중인 은평 성모병원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입원 중인 환자들이 독실을 쓸 수 있도록 긴급 병상 재배치에 나섰습니다. 병원과 보건당국은 퇴원자와 내원객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병원 직원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시켰습니다. SK텔레콤 본사 여직원 1명도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이 직원은 은평 성모병원에서 가족을 간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본사 건물을 사흘간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본사 건물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자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본사와 월성원자력본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상황실 필수 요원을 뺀 본사 직원을 자가 격리시키고 본사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소속 확진자는 출입관리소 근무자로 발전소 내부 출입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원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원전 운영에는 이상이 없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나 발전 등 기간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신도가 8만 명에 이르는 명성교회 상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오늘 그 동선이 공개됐는데 처음 교회가 밝혔던 것과 달리 예배 참석 횟수도 더 많았고 강남과 강북을 오간 동선도 다양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부목사 A씨가 지난 14일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지난 21일 자가 격리하기까지 일주일간의 동선이 오늘 추가 공개됐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에 따르면 청도에서 교회 차량으로 귀경한 부목사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 교회에 도착한 뒤 귀가했습니다. 15일 이른 새벽 토요 특별 예배를 진행했고 16일에는 교회 대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오후 1시 30분 교인 2,000명 넘게 참여하는 4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후에도 나흘에 걸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명성교회는 A씨가 오전 7시 30분 신도가 비교적 적은 일부 예배에만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여러 차례 예배에 간 겁니다. 명성교회 측에서 동선을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역학조사관이 이제 그 부목사하고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서 그 주위에 앉은 사람만 조시하면 됐지 서로에는 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주말을 보낸 뒤엔 강남과 강북을 오갔습니다. 다음날 부목사 A씨는 부인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18일에는 예배에 참석한 뒤 이비인 후과와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19일에는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에서 지인을 만나고 근처에서 삼계탕을 먹은 뒤 건국대학교 앞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오늘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은 폐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확진자가 자꾸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창원 한마음병원인데 면역력 약한 신생아와 산모들에게 전염됐을까 걱정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병원 외부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소속 5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간호사와 의사가 차례로 감염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 간호사가 신생아실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간호사가 근무하면서 신생아 몇 명과 접촉했는지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신생아는 현재 없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막 예, 맞아요. 어제 한 명 있었는데 오늘 퇴원됐어요. 보건당국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코로나19 확진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병원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임시 폐쇄됐다 문을 연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간호사 한 명 걸렸다고 딱 긴급 퇴원하고 한 2주 동안 퇴원만 한다고 분위기 이런 조심이지. 보건당국은 간호사와 접촉한 신생아와 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14일 동안 병원 전체를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처음 발령된 코호트 격리로 대상자는 환자 91명과 의료진 등 직원 100명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승객들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온 이후에도 다른 비행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전파가 우려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진 건 어제 오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기내에서의 어떤 감염의 가능성 또는 공항 이후에서의 감염의 가능성들, 많은 가능성들을 놓고서 감염 경로를 최종 확인하는. 이 승무원은 지난 15일 이스라엘 노선에 탑승했는데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한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이 탔던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해당 승무원은 19일에서 22일 사이 LA 노선에도 투입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노선에서 근무한 이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LA 노선에 다시 투입된 겁니다. 이 승무원은 LA 노선 근무 이후 기침과 발열이 이어지자 24일 송파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스라엘과 LA 노선에서 함께 근무한 다른 승무원 30명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승무원들에게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확진자가 발생하자 오늘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또 3월 2일로 예정된 창립 기념식을 취소하고 온라인 영상 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주한미군 병사 중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기지를 방문했던 7곡 기지 소속 병사입니다. 2주 뒤 한미연합훈련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3살 남성으로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 캐럴 소속입니다. 이 병사는 지난 24일 대구에 있는 캠프워커를 방문한 적이 있고 어제까지 캠프 캐럴에서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의료시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퇴역한 주한미군의 미망인은 2주 전 대구 캠프워커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This is different. This is an active duty soldier stationed at Camp Carroll. So this is a worse situation for us than we had yesterday. But don't. There's no reason to do that yet. No reason to panic.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은 해당 병사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격상하고 모든 기지를 사실상 봉쇄했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확진자도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축소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한미지휘부와 작전요원이 전시상황실로 모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곳이 핵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완전 밀폐 형태로 지어진 지하 벙커라는 점입니다. 군 수뇌부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연합훈련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신천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내 환자 1,200여 명 중 절반 이상의 감염 경로는 신천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관심은
제일 처음 신천지 대구교회에 감염을 퍼뜨린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단서가 될까요?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활동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한은 코로나19 발원지지요. 베이징 권호역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에서 있었던 신천지 예배 모습입니다. 해외 포교지로 중국 우한을 언급합니다. 2년 전 중국에서 철수했던 신천지 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도 우한에서 모임이 있었던 중국 교인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신을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중국의 교인은 우한의 신도수가 200여 명이고 지난해 12월까지 모임을 했다고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시기로 8일에 첫 발병 사실이 확인됐고 30일에는 의사 리원량이 전파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한의 중국인 교인 또는 우한에 있던 한국인 포교자가 1월 말쯤 한국에 입국해 잠복기를 거쳐 2월 초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대구 신천지 교인 9,300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1명의 중국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셨고 1월 9일 정도로 굉장히 빨랐고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서 한국보건당국은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의 시발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작년 12월 우한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증언은 그 시발점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질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우한에서 활동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지난 9일 신천지 부산교회 예배 중 나온 발언입니다. 중국 우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집화장, 즉 책임자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신도들은 신앙의 힘으로 코로나19를 피했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 있는 게 있잖아요? 확진자가 사망이 있잖아요? 우리 정도가 하나도 안 그랬어. 믿어가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부산 집화는 신천지 내부에서 중국 우한을 관리해온 곳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본부는 우한교회의 명칭만 있을 뿐 실제 건물이 없고 2018년부터 오프라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신천지 관계자도 자기 과시용 발언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합니다. 자기 또 세우려고 하셨나 보구만. 설교하시다 보면 또 좀 우쭐한 맛 있잖아요. 채널A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부산 집화장은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집화장님이시죠? 예. 코로나 발원지에 우리 성도들 많이 있다. 근데 우리 끊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천지 총회본부는 지난 21일 중국 우한교회와 관련된 자료를 보건당국에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우한 신도가 입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경기도가 어제 신천지 시설에 강제로 진입해 4만 건의 교인 명단을 확보했죠. 그런데 확인해보니 그전에 신천지가 제공했던 정보와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전체 신도 명단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이 검은 가방을 끌고 나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경기도의 연고를 가진 신도들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가 분석해보니 앞서 신천지 교회가 제출한 자료와는 달랐습니다. 당초 신천지는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기도 거주자가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명이 방역망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최근 성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도 이들 15명 중 하나였습니다.
대구교회를 방문한 다른 지역 신도가 201명이라는 신천지 측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신도들의 거짓말도 논란입니다. 용인 지역 첫 번째 확진자인 27살 여성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고 대구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GPS 조회를 통해 대구에 머무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신천지 측에서 받은 전체 신도 명단 21만 건을 각 지자체에 넘겨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신도 명단을 24만 명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전성도 24만 5천 명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3만 명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까지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시청의 별관이 일부 폐쇄됐습니다. 대구시 부시장의 비서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미 기자, 좀 큰일인데요. 이 시청 업무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네, 저는 지금 확진자가 근무하던 시청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부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직원인데요. 지난 23일 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 시청 별관은 본관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별관에는 경제부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서가 모여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건물은 폐쇄됐고 직원 808명은 오늘 하루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에게 대면 보고를 유선 보고로 대체하고 마스크를 낀 채 가급적 멀리 떨어져 대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은 방역 역량 자체가 굉장히 위기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설사 하다가 제가 감염이 된다 손 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시청 본관도 방역에 비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주하고 있고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이 가동 중인데요. 이마저 뚫리면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관건은 이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이 없어야 할 텐데요. 더 우려되는 점이 이 직원이 검사를 받고 나서도 출근을 계속했다면서요. 네, 이 공무원이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건 지난 18일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기 전까지 닷새 동안은 물론 검사를 받고 난 뒤에도 시청에 출근했습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시장과 비서실 근무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공무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상 증세가 있으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을 연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이런 지침을 망각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불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튈 뻔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방문했을 때 대구시 부시장이 함께했었기 때문입니다. 5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데 다행히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하마터면 대통령이 격리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현지에서 진행된 특별대책회의와 시장 소상공인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대구시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배석했는데 어제 오후 늦게 이 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부시장의 감염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은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방역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자체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우선 행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대면 대신 일부는 화상 보고로 대체했습니다.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 내부의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각 비서관실에는 체온 측정기가 지급됐고 모든 회의는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여야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내에서 마스크가 하루에 1,100만 개나 생산되는데 이런 시국에도 소비자들에게 오는 것은 반도 안 된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치로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 수송한다고 했죠. 그런데 수송을 담당한 군부대에 확진자가 생겨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장 주차장에 11톤짜리 군용 화물차가 줄지어서 있습니다. 군인들은 마스크를 화물차에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106만 장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한 겁니다. 마스크 수송은 원래 오후 1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송을 맡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출발이 3시간 넘게 뒤로 밀렸습니다. 예, 확실히 나서 그렇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군부대가 수송 작전에 대체 투입됐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좀 더 일찍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배정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발빠르게 그쪽 지역에 선제적으로 물품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 게 맞고요. 마스크 생산업체는 그날 만든 제품 절반을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판매처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오늘 지원받은 마스크를 포함해 총 200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대구시는 빠른 시일 안에 최대 1,000만 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정부는 또 오늘을 기점으로 농협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현장에 풀린 물건은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박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협중앙에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합니다. 새벽 0시를 기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는 정부 발표는 당장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우체국, 농협, 공영 홈쇼핑 등 이른바 공적 판매처 현장은 발표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스크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저희도 더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농협본사하고 공장 거래처 선정도 안 돼 있고요. 굉장히 주 좀 말하려면 전화 한 번 필요 없어요. 내일은커녕 다음 달 초에나 물량이 겨우 확보될 거란 얘기입니다. 인근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우체국, 공영 홈쇼핑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홈페이지 접속은 어려웠습니다. 우체국 쇼핑은 3월 초에야 판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마트 갔더니 없어가지고 못 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것하고 현재 현실하고 아주 연결이 안 됐다고요. 배급표를 놔줘주면서 그렇게 그 전쟁할 때 그 식량이나 그런 거를 배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거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부는 오늘 다시 마스크 수급 긴급 TF회의를 열고 내일 오후부터는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또 늘었습니다. 아예 금지한 곳은 17개, 입국을 제한한 곳은 14개인데 이 중에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의 일부 지역과 일본도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새벽 0시부터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합니다. 14日以内に韓国のテグ広域市および慶尚北道チョンド郡に滞在歴のある外国人につい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
入国拒否の措置。 크루즈선을 포함해 8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일본이 한국에 빗장을 건 겁니다. 교민들은 한국인 전체로 입국 금지가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광은 한일 관계 이후에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장이라든지 이런 업무차 오시는 분들도 타격이 크다고 할 수가 있죠. 현재 일본을 포함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모두 17개국입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이라크 등이 추가되면서 하루 새 4개국이 더 늘었습니다.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타지키스탄, 콜롬비아 등이 가세해 13개국입니다. 다롄, 선양, 웨이하이, 칭다오 등에서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까지 더하면 입국 제한 국가는 모두 31개국에 달합니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조치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에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양해하고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항의는커녕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도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면서 각국이 자체평가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격리된 신혼부부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얼마나 악몽의 허니문이었는지 조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늦은 밤 낯선 숙소에 집단 격리된 신혼부부들. 부실한 식사에 두꺼비가 나오는 숙소. 아프리카 모리셔스로 허니문을 떠났다가 집단 격리되고 오늘 귀국한 신혼부부들이 현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악몽 같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더니 여권을 가져가더라고요. 5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여권 주더니 돌아가라. 공항에선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도 식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 같은 것도 없고. 물 달라고 해보셨어요? 그래도 아예 없어. 그냥 노 이러고 그냥 다 무시하듯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오셔가지고 이제 상황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하세요. 현지인들에게 조롱 섞인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의 신혼여행을 병원에서 진행한다라는 등 좀 농담이었는지 그런 조롱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늘 귀국한 신혼부부는 모두 27쌍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비싼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인지 서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모레 인천을 출발해 중국 청두로 가는 항공권 가격을 검색해봤습니다. 직항편 편도 요금이 항공권 판매업체별로 최소 71만 원에서 최대 91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두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 가격 54만 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내일 출발하는 인천 베이징, 인천 상하이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국을 출발해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가는 항공권 가격이 같은 날 한국으로 오는 것보다 최대 수십만 원까지 비쌉니다. 중국 전문여행사는 최근 중국행 항공편 구입 문의가 활발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한국 쪽이 급격히 많아지다 보니까 더 한동안 더 쉬고 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객들이 비싼 좌석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석이라도 타고 가니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대 되셔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행 이용객이 급증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노선 운항 횟수가 줄었고 그 영향으로 출발일까지 여유가 있는 싼 항공권이 빠르게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출발일 임박한 비싼 표만 남으면서 가격 상승처럼 보인다는 게 항공업계 분석입니다. 너무 인적으로 가격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공업계 관계자는 다만 항공편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들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미국에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신약 임상시험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일본 크루즈에 격리됐다 귀국한 미국인 14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네브라스카의 병원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관리하에 이곳에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Normally it takes months and months for these trials to be up and running. Coronavirus test positive and they're going to have signs of lung infection. 이들에게 투여되는 약은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로 미국의 첫 확진자에게 처방해 증상이 호전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선 크루즈 귀국자 40명을 포함해 국내 감염자 17명까지 6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As we have warned, that has the potential to change quickly. There is now community transmission in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outside of Asia. 이미 중국에서도 7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자국 제약회사가 만든 아비간을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고. 렘디시비르나 아비간 같은 것도 어떤 환자한테는 덜을 수 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과 아비간 도입을 논의 중이며 자체 신약 개발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소아과 병원 원장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힌 뒤 2주 동안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때문인데요. 그런데 엉뚱하게 병원 이름이 같은 서울의 다른 원장이 신천지 교인으로 지목돼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출입문에 2주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글이 붙었습니다. 이 병원 원장은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저도 신천지교회 신도입니다. 대구교회에 간 적이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2주간 병원 문을 닫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다 본인이 증상이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북 칠곡군의 이 원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함께 서울에 있는 엉뚱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주소가 첨부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전혀 다른 병원 원장이 신천지 교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소아과예요. 전혀 없어요. 신천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허위로 유포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결국 서울의 병원장은 저는 모태신앙인 천주교 신자이며 신천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서울의 병원장은 게시글 작성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이건 안 되죠. 어제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마스크가 몽땅 사라졌습니다. 구청이 노인들 쓰라고 준 건데 경찰은 절도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1일부터 폐쇄됐지만 노인에게 지급할 마스크를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이곳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봤더니 신발이 앞에 신발이 짜증이 있더라고요. 표적은 다름 아닌 마스크였습니다. 신하실 것도 확인하니까 가져갈 거라고 마스크를 송파구가 노인들에게 우선 지급한 마스크 170장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범인은 옷장 안에 남아있던 마스크 20장까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는 솔직히 창피한말로 이걸 빨아쓰거든요. 몇 번을 빨았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럴 수가 있어요. 논아주지는 못하나 봐. 나쁜 놈들이지. 누른 놈이 가져가는지 젊은 놈이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죽일 놈들이지 뭐. 경찰은 절도범들이 경로당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내부에 2명 이상의 족적이 있는 걸 확인하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이런 나쁜 상술도 판을 치고 있네요.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라며 중국산 키트가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검증된 자가진단 키트도 오직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급증하는 사이 온라인에선 중국산 자가진단 키트를 파는 유통업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서 당뇨 검사 키트처럼 간단한 체열만으로 감염 여부를 90%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방송에 나왔다며 제품 사진도 띄웠습니다. 가격은 키트 1개당 2만 원. 최소 주문 물량은 1,000개로 현금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겐 3만 원 넘게 팔 수 있다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판매 허가가 필요 없다고도 강조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에서조차 허가받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을 중국에서 짓는 의사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건 허가 안 받은 거로 보인다. 워낙에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게 50% 미만인 것 같다. 우리 보건당국이 현재 허가한 진단키트는 단 2종류. 정확도는 90%에 달하지만 시중에선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샷제품을 실험실에서만 소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시험 결과 판정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청자분들이 팩트맨 제보창에 올려주신 다양한 영상과 사진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전 1시 50분쯤 SNS에 올라온 대구 중부내륙 고속도로 영상입니다. 100대가 넘는 탱크가 지나갔는데 대구가 폐쇄된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랐는데요. 육군은 해당 영상 속 차량 뒷부분 표식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아닌 주한미군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2주 전부터 미군 제2전투여단이 국내에 순환 배치되면서 방향항에서 미군 부대로 새로운 차량과 장비를 이동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차를 가득 실은 열차가 정부선으로 이동하는 영상과 함께 전쟁이 날까 불안하다는 글도 SNS에 퍼졌는데요. 이 역시 주한미군과 관련했습니다. 군 전문가는 미군 순환 배치 여단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이송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대구 봉쇄를 위해 군이 움직인다는 영상과 글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시민이 차에 뛰어들었다는 제보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대구 감삼역 인근에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나타나 차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영상인데요. 확인해보니 해당 여성 이미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한 차례 소동을 부린 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차도로 올라와서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손목 밴드 역시 코로나19나 신천지와 관련 없는 다른 병원의 밴드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는 만큼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어제 봉쇄 정책이라는 말을 꺼냈다가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과를 했는데 이번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봉쇄 논란 하루 만에 대구 경북 주민들께 상처를 드렸다며 대변인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과했습니다. 용어 선택이 매우 부주의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정부 방역체계 자화자찬이 이어지면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속도와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그리고 방대하다는 해외 보도와 전문가 평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우리 국민을 지목했습니다. 이 숙주는요,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이사장 대구 출신이죠. 고향 사람들 화나게 하지 말라는 반응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코로나19 사태에 해결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로 열심히 이걸 막을 생각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들어요. 보셨어요? 미디어에서 경상북도지사 누군지. 신천지교회의 시설 폐쇄나 신도 명단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은 두 사람이 보수정당 소속이어서 확산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겨야 정치적으로 볼 때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장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쁜 정치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이 방송국에 가 있는 것은 정치하러 가는 겁니다. 통합당 대구 경북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구시 도민에 대한 모독이고 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그런 망언이다. 이렇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폄하하고 이 정부가 초기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런. 또 유 이사장이 대구 출신인 점을 겨냥해 그 입 좀 다물라. 그 길이 고향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출입할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허술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최수연 기자와 살펴보시죠. 하루 동안 폐쇄했다 다시 문을 연 국회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했습니다. 인사는 악수나 포옹 대신 주먹 인사나 거수 경례로 대신했습니다.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국회 도서관은 휴관을 이어갔고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각종 토론회는 취소됐습니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구 가운데 일부만 열어두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출입자 전원에 대한 체온 측정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29도요? 근데 다시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의원이 다시 하잖아요. 밖에서 추워서 그런가? 야, 나는 걸어왔는데. 저요. 35.9. 그거밖에 안 돼요? 36.5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접촉식 체온계로 이마를 통해 측정하다 보니 체온이 낮게 나온 겁니다. 37.5도만 안 넘으면 이게 너무 많이 이거 다 또 소독해야 되죠. 한 명 할 때마다. 국회는 출입자들 가운데 체온이 높은 사람을 따로 격리하기 위해 국회 내 5곳에 천막 격리소를 설치했는데요. 체온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천막 격리소는 무용지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방역을 강화했지만 빈틈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 진료소 가기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진료소에서 감염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는 건데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등장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막들이 늘어선 공터에 차들이 들어섭니다. 얼핏 보면 공영주차장처럼 보이지만 경기고양시가 오늘부터 문을 연 안심카 선별진료소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진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인 겁니다. 오한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네. 운전자는 정해진 코스만 돌면 문진표 작성부터 검진까지 총 3단계를 거쳐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검진 과정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검체 과정을 거쳐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시민들과 똑같은 대기 과정을 거쳐 제가 직접 선별진료소를 이용해봤는데요. 신청해서 검진까지 차에 탄 채로 10분 만에 진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밀폐된 진료소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하면 덜 불안하시고 그러한 위험도도 좀 줄일 수 있고. 시민들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편리하죠. 고양 시민이 아니어도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이 진료소는 다음 달 11일까지 평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바이러스만 퍼지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는 상인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며 건물주나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도라지와 더덕을 팔아온 정수희 씨. 메르스와 사스도 버텼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인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월 200만 원인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평소엔 손님들로 붐볐을 경동시장이 보시다시피 썰렁한데요. 경동시장 주식회사는 3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60년 시장이 문을 연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액되는 것이 한 9천만 원, 그렇게 치면은 한 2억 7천,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다른 시장에서도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임대료 20%를 낮춘 곳이 등장했습니다. 600여 명의 상인이 장사하고 있는 액세서리 도매 상가입니다. 건물주로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임대료 절감밖에 없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문을 닫는 힘든 상황 속 상인들에겐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래도 건물주께서 저희한테 고통분담을 좀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와 대구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대구 경북에서는 의료진이 주민의 집을 방문하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대구로 향하는 의사들도 있다는데 김철웅 기자가 만났습니다. 충북 단양보건소 소속인 이 공중보건의는 지난 주말 대구로 왔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통보받고 토요일 날 아침 9시까지 대구시청으로 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한 거거든요.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조심하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셨고요. 바이러스 검사를 신청한 주민 집을 찾아가 검체를 채취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결과는 원래는 24시간 정도 왔는데 많이 걸려갖고 3일 정도 걸리지 않거든요. 직접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갖고 이렇게 애써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맞는 방호복이 없어 노출되는 부위는 테이프로 막아야 하는 열악한 상황.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의료진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쉴 틈이 없습니다. 검사하실 분들이 밀려있고 하다 보니까 더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안하면서 기다리시는 시민분들한테 좀 죄송한 심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새내기 의사들. 격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며 복귀를 자원했고 이 중 일부가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업무 강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평소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 빨리 현장 복귀를 해야 되고 싶은 마음에 교수님께 연락드리기도 했습니다.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대구 의사들의 호소에 전국에서 250명이 넘는 의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들의 숭고한 노력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엿새 만에 19명이나 발생한 이란에서는 기자회견에서 기침을 하던 보건부 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실무단장이라 비상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를 하는 이란 보건부 차관이 발표 도중 기침을 합니다. 발표를 듣던 기자들은 찝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차관은 급기야 안경을 벗고 끊임없이 흐르는 땀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같은 날 출연한 TV 인터뷰에서도 연신 기침을 했던 차관은 결국 이튿날인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میخواستم به اطلاعتون برسونم که منم کرونایی شدم. من از دیروز تب داشتم. تست اولیه‌ام آخر شب مثبت شد.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 19명, 확진자 139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 탓에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한 번 감염되면 치명적입니다. مایع ضد عفونی کننده هم نیست. اماکن عمومی هم که تمیز نیستن. نمیدونم اتوبوس و مترو همش آلوده است دیگه. 지난 19일 이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들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했습니다. 각 나라 확진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최근 이란을 다녀왔다는 점입니다. وهم المرض جاي يجيبوا لنا اياه وهم هاي الخياس وهم هذا الفقر هذا كله احنا علينا الشعب العراقي يعني الله اكبر يسدون الحدود ويخلصونهم. 경제 제재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이란과의 문을 닫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란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기업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각 그룹은 성금과 함께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삼성 300억 원, 현대차 50억 원, SK 54억 원, LG 60억 원, 롯데 10억 원입니다. 계절의 역주행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에 미세먼지 없이 파란 하늘이 영락없는 초봄이었는데요. 내일도 내륙 지방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눈이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앞으로 최고 20cm, 강원 동해안은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안개까지 비상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 그 밖의 내륙은 1k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활발해서요, 공기도 당분간은 쾌청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먼지 걱정 없이 창문 활짝 열고 실내 대청소를 하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는데요. 중부 지역은 자정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제 손이 갈라질 정도로 소독을 하는 편이고요. 가끔 두려워하시는 분들 좀 많이 가까웁니다. 저희 취재진이 대구에서 만난 이 공중보건이 원래 집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젊은 의사들이 한 집 한 집 하루 10시간씩 땀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검역을 하는데도 여전히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의사들이 너도 나도 대구행을 자원한다는 소식, 가슴 뭉클합니다. 이 마스크만 오래 써도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일하는 의료진들을 더 짓누르는 건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입니다.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완치 판정을 받은 3번 환자의 감사 편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의료진입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